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이후에 2017년도 전기기사 제5과목 KC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뭐 아직까지는 뭐 판단기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KC에 대한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다 보고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1회, 2회, 3회를 묶어서 한꺼번에 합니다. 자, 1번. 가섭선이라고 해요. 가섭선이라는 것은 전보산대에 올라가 있는 선을 가섭선이라고 그래. 가섭선 안테나가 있다. 그럼 전력선하고 안테나의 이격거리 얘기하는 거죠. 자, 고압이라 그랬어요. 저압일 때는 0.6이죠. 고압일 때 0.8이죠. 만약에 케이블일 때 여기 0.3, 얘가 0.4가 되겠죠. 자, 고압이고 케이블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0.8이 되겠죠. 8cm.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KC 규정에 의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없어지니까 삭제를 하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죠. 자, 3번. 저하 가공전선이 횡단보도, 원래 횡단보도 지나가면은 저하고압이 원래 3.5m죠. 3.5m인데 만약에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3m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철도, 궤도, 자동차 전용 터널 안에 전선로입니다. 전선로예요. 배선이 아니라. 전선로에서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고압은 케이블, 가요전선관, 그쵸? 2.0mm가 아니라 2.6mm죠? 요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터널 안에 배선이 나오면 그때는 2.5 스키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선로는 그 지지물을 이용해서 가는 선로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터널 안에 배선은 2.5 스키아 이상, 그 안에 조명 배선할 때 등등 얘기하는 거죠.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 3번이 되겠고요. 5번도 이게 다 빠졌죠. 법 없어졌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6번도 없어졌습니다. 자, 7번. 사람의 접촉과 우리는 경우에 고압 건물의 조형기 옆쪽이랬어요. 옆쪽. 옆쪽이고 이역거리 얼마냐? 여기 보면은 경동영선이라는 건 나전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압이하고 저압하고 옆쪽은 같이 가죠. 여기 고압 저압 같이 갑니다. 고압 저압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압고압은 0.4로 가고 여기에 2배, 여기에 3배라 그랬죠. 그래서 나절캐 투트라인은 0.5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전선이니까 1.2m가 되겠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도관 나오면 접지가 몇 종 접지? 수도관이나 철골 나오면 3옴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기점에서 5m를 초과한다. 그죠? 5m를 초과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몇 옴이야? 2옴이야. 지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 특과일 때 길이가 몇 킬로마다 유도 전류를 3마이크론. 유도 전류는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어떻게 그랬죠? 1, 2, 3, 4. 그래서 12km마다 미 마이크로 암페어. 40km마다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마라. 어리 40km마다. 그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건 약간 변형을 했어요. 여태까지 간연도에는 요 문제가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2 마이크로 암페어, 3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키로수가 나왔네요. 약간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딱 찍고 나서 해설을 읽어봐야 돼요. 꼭 해설을 읽어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접, 옥랩, 간선에서 및 분기에서 규정 중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KC 규정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요. 여기 2.5배, 3배 이하 둘 중 작은 거 선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옛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간선의 허용 전류는 전동기 전류에 그쵸 K 값을 하고 나머지 전류를 합치는 거죠. K가 이제 1.25배냐 1.5배고 1.1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간선이 만약에 전선 굵기고 차단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 또는 전동기 전류의 몇 배? 3배를 곱해서 둘 중에 작은 걸 선정하잖아요. 이건 이제 없어진 거니까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생각보다 없어진 게 많네요.
그다음에 발판 볼트 지표에서 얼마? 우리가 남자 키는 보통 키가 크다. 그러면 1.8 이상 되면 키가 큰 거고, 그죠? 1.8 이하는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뭐 1.8 이하가 179 이런 건 작은 건 아니라 그냥 답을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1.8이 기준이다. 3번이고요. 그다음에 나전선, 옥내에서 나전선은 허용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죠? 라인덕트, 버스덕트, 트롤리, 접촉전선, 그 다음에 전기로. 그래서 버스덕트, 라인덕트, 전기로, 트롤리.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요. 지선은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 해서 같이 볼까요? 지선은 전보산대가 쓰러지지 말라고 잡아준 게 지선이잖아요. 그래서 지선은 철대, 일단은 철탑에는 지선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죠? 그래서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시험 문제에 지선이 없는 지지물, 철탑,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거, 지선, 이렇게 보시죠. 지지물은 이제 전보산대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선은 쓰러지지 말라고 한 거니까 아니다. 나머지 뭐 2.5, 그다음에 4.3이라의 안전율 2.5, 그다음에 세 가닥인데 2.6mm 세 가닥, 그다음에 아연 도금 낸 건 2.0mm, 그다음에 바닥에 0.3m까지는 아연 도금 되는 거 써라. 요건 여러분들 지선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14번입니다. 애자생 공사네요. 여기 보게 되면 저압 애자 공사에서 습기가 많은, 이게 별표시죠. 습기가 많은 다음과 같을 때 조용제와 전선과 조용제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애자가 이렇게 있어요. 애자가 있으면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 애자가 방금 이게 조용제가 되는 거죠. 조용제가 돼서 만약에 이게 원래 2.5가 되는 거죠. 2.5cm가 되는데 만약에 물기나 습기란 말이 있으면 얼마? 4.5가 된다. 여기 물기 습기가 있으니까 4.5가 되겠죠. 여기 보면 물기 습기 4.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5번. 조상기. 보통 조상기, 내가 기억나시죠? 조상기는 어떻게 그랬죠? 우리 요즘에 갑부가 누구죠? 카카오 대표인가요? 아니면 뭐 삼성의 이 회장인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거 어떻게 그랬죠? 돈은 딱 하나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돈이 많으신 분 1등이 몇 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현금 15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상이 나오면 여기 딱 하나예요. 15조. 그래서 만약에 삼성의 이 회장이다. 그러면 이제 15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라 그랬죠. 그러면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대지 나왔어요. 대지. 대지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고 할머니가 몇 대? 3대지간이니까 300 이렇게 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7번. 직선형 철탑에서 특과 가공전선호가 연습과의 10기 이상일 때 몇 기 이하마다? 그쵸? 답을 다 줬잖아요. 10기 이상 사용될 때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을 한 개 쓰라 라고 되어 있었죠. 답은 2번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10기 이하마다 1기를 사용한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소 냉각 방식에서 다음 중 틀린 거. 발전기 온도를 계치장치, 대개 폭발될 때 압력 견디장치. 예, 요 95%가 틀렸죠? 요게 이제 85%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공 직육 절연 귀선. 귀선이 뭐예요? 철도 레일이에요, 레일. 그래서 뭐 이거를 레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보통 이제 레일을 많이 사용하죠. 레일로 귀선하는데 레일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뭘로 따진다 그랬죠? 저압 전선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압으로 본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KC 규정에 이게 없어졌어요. KC에서 이게 없어졌는데 철도에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게 또 없어졌는데 그냥 내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0번. 터널 등에 사용하는 220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조명 코드선. 이게 조명 코드선이 이제 전구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간연 옛날에는 그러니까 판단 기준에는 전구선, KC에서는 조명 코드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간에 이게 두 개 이제 법이 출제하실 때 이제 우리 출제하실 때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조명 코드를 안 오고 전구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케이블 나오면 굵기가 최소 얼마? 코드나 0.75 스케라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참고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를 보겠습니다. 지지물의 시선은 지선에 대한 거, 또 지선 또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거, 지선은 2.0mm가 아니라 2.6mm 금속선이죠. 그 다음에 도로 횡단 지표상 도로 나면 무조건 5m가 되죠. 지선일 때 5m예요. 그 다음에 안전율은 2.5가 되죠. 그 다음에 4.3이 맞고, 그 다음에 답은 4번이네. 세 가닥 이상. 자, 2번, 전광표, 어떤 간에 굵기 나왔네요. 굵기인데 여기에 보면 출퇴근 표시에 나올 때, 출퇴근 표시는 이제 보통 1.5 스키한데, 여기에 보면 케이블 사용한다 그랬죠? 케이블 사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블은 이제 다심인데 1.5 스키가 있고 0.75 스키가 있어요. 근데 다심은 여러 가닥이잖아요. 여러 가닥은 끊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얇은 게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끊어질 우려기 때문에 굵은 거 써야 돼요. 1.5 스키야. 요게 이제 단심일 때죠. 답은 그래서 1.5 스키야가 답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거는 이동용 저압일 때이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건 이동용이에요, 이동용. 이동용일 때, 저압일 때 1.5 스키, 0.75 스키 하고요. 보통 이제, 정강 표시 이거 나오면 원래 경동선은 1.5 스키 하죠. 1.5 스키 한데, 출퇴근 표시 연동선일 때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케이블이나 코드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얼마? 여기 하프 0.75 스키아예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 일종 보안공사죠. 자, 일대 전선의 굵기. 중요한 건 요 154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올라있죠. 같이 볼까? 여기에 보면은, 요거 보면 설명할게요. 100km 미만의 전압이 66이라 그랬죠. 자, 100km인데 66이에요. 그래서 6땡 아래 5땡이죠. 55스키야. 100을 넘고 300 이하다, 미만이다 그러면 154죠. 154니까 어떻게 했죠? 15죠. 그래서 얼마? 150 스키야. 그 다음에 300 이상이면 뭐였죠? 3, 4, 5죠. 그래서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 4, 3,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2가 나오니까 200 스키야 이상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압이 얼마죠? 3, 4, 5인가요? 154네요. 그러니까 1, 5니까 150.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참고적으로 3m 이하, 이것도 알아주세요. 3m 이하. 참고. 보통 이제 KC 규정에서도 KC 규정에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일반적으로 저 옥내 간선할 때 분기는 최소 몇 메타 이하로 설치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KC 규정에서는 이제 콘센트가 없고 그죠? 콘센트가 없고 다른 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최대 3m 이하가 가능한 3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또 3m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인데 법은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전원 측에 설치해 배선 차단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죠. 그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200W 이하인 경우 잘 나오죠. 요거 200W 이하.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필요 없고요. 전원 측에다가 두꺼비 집에다가 16A짜리 퓨즈 또는 20A짜리 차단기. 전에는 얘기한 이제 15A짜리였죠. 근데 요게 16A로 바뀌었습니다. 퓨즈가 우리가 이제 주택용 퓨즈가 1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서 과부하 보호조 생략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배수용 차단기라 그랬죠. 그래서 20A가 됩니다. 만약에 과전류 차단기다, 퓨즈다라고 하면 이제 16이 되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과전류 차단기 안에 퓨즈가 있고 배수용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과전류 차단기는 16A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전류 차단기가 이제 퓨즈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배수용 차단기는 그냥 차단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35kV 이하이고 특구와 가공전 약전할 때 이게 이제 뭐예요? 가공전선과 약전류 같이 오면 얘가 공가죠. 그래서 병가, 공가, 삭도가 나오면 무조건 특 2종 보안공사다라고 했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7번. 보통 이제 고압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고압으로. 보통 고압용 케이블이 아닌 경우. 그래서
연필 케이블, 폴리에틸렌, 비닐장 이런 건 다 고압을 쓸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말고도 CV 케이블도 있고 많은데 MI 케이블은 저압용이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압 방전등은 몇 루먼 이상? 70루먼. 요것도 이제 사실은 옛날부터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없앨래다가 냅뒀어요. 요것도 KC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KC 규정에서 없어졌는데 제가 이거를 없앨까 말까 했는데 워낙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필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압 방정등이 뭐예요? 나트륨 등에다가 나트륨 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LED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간연도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없앨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KC 규정에 따라 삭제 딱 그랬으면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많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제가 요거는 냅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번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부싱. 부싱이 뭐냐면 금속관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죠?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바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이제 박스가 있고요. 바로 전선 집어넣으면 다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캡을 씌워주죠. 이렇게.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부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당구의 전선을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고요. 절연대역 시험이죠. 근데 여기 보면 3300이니까 7000V 이하죠. 7000V는 전압 몇 배? 1.5배가 되죠. 그래서 3300 곱하기 1.5 하면 495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요것도 없었으니까 넘어가고요. 13번. 여기 보면 대지 나왔어요. 대지. 대지 나오면 나하고 할머니가 몇 대지간? 3대지간이니까 300. 3번 되고요. 14번. 직매식이다. 직매식이나 갈로식이나 다 이제 같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0.6m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땐 1m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가끔 아무 말이 없을 때 얘가 기준이 0.6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m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5번 투트라이다 22600. 이게 뭐냐면 전보선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지죠. 땅하고 연결된 전보선대 땅으로 보는 거죠. 여기다가 애자 설치해서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죠. 지나갈 때 요 이격거리 얘기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절연 간격인데 보통 22,900은 얼마? 20cm. 그죠? 66솔로는 얼마? 40cm. 그다음에 154는 얼마? 90cm. 이렇게 됐죠? 그래서 투트라인이니까 20cm가 되죠. 그래서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16번. 고압 옥내 배선에서 공사 방법은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그 대신 애자 공사는 어떻게 돼요? 벽에다 박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전개된 장소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7번. 요것도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없어졌고요. 18번도 없어졌고요. 19번. 조가용선입니다. 보통 전보산 때 가공전선에 케이블 이용하면 케이블이 무거운 게 처지니까 조가선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케이블이 지나가면 여기에 조가선을 이렇게 달아서 처지지 않게 묶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럴 때 행거를 할 때는 요 간격이 얼마? 0.5m마다 한다. 만약에 테이프로 할 경우는 요거 얼마? 0.2m마다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몇 스키아 이상? 22스키아 이상의 아연 도금 되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인장 강도 8.31이죠? 5.93 죄송합니다. 5.93 kN 이상의 인장 강도가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테이프란 말이 없죠? 그래서 50이 되죠. 자, 그 다음 20번. 가공 007 전보산 때의 지지물에 통신선 올려. 이건 첨가통신선이죠? 첨가통신선 나오면 도로는 무조건 6m죠, 얘도. 만약에 이제 가공통신이면 5m인데, 근데 또 여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했어요. 보통 있는 게 기준이니까. 없으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통에 지졌기 때문에 5m.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오히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공통신선. 헷갈리지 마시고 같이 알아두셔라.
자, 이제 2017년도 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풀어봤어요. 이제 3회는 과연,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물론 이제 매회 하나에서 두 개는 생뚱맞은 게 낮게 나와요. 2016년도에는 정말 저도 막, 모르는 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하나, 두 개는 매번 나오니까 그런 건 프리패스. 근데 지금 같은 문제, 우리 17년도 1회, 2회는 거의 간연도에서 거의 다른 게 나왔고요. 3회도 보는 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간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이걸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15개 정도 이상이 나오면 앞에 본문 내용을 내가 충분히 잘 했고, 본문의 우리가 핵심 문제, 본문의 핵심 문제도 어떤 거예요? 그게 다 간연도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왜 이렇게 간연도만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도 다 간연도예요. 그 대신 그 간연도는 정말 알아야 될 간연도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사람들 꼭 11년, 10년, 9년, 7년, 그때는 간연도만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막 순서가 안 맞잖아요. 순서 없이 막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충분히 본문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기출 핵심 문제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이거 풀었을 때 15개 정도 나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었는데 10개밖에 못 풀어?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만약에 자기약 빼는 나머지 뭐 전력이든 회로든 기기든 10문제밖에 답을 못 맞춰. 그러면 본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좀 해봐야 돼요. 요점, 복습이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 말을 따라 하시고, 하여튼 특히 설비란 과목은 앞에 거 요점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와야 도움이 된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종인데, 갑종 부장인데 집을 향도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냈어요. 우리가 588. 자, 원모기가 588이죠? 588, 원모기. 그리고 강철탑이 얼마죠? 1255. 그 다음에 콘크리트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주. 원래 콘크리트주가 대부분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형 콘크리트주니까, 요것도 58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8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죠. 3번. 콘크리트는 다 원형입니다. 여기 보면 원형이 588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형내역 시험은 연속해서 몇 분간?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몇 분간? 10분간이죠? 그래서 연속 10분간. 연속의 연속. 따라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압 인입선. 중요한 것은 고압 인입선입니다. 바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시험에 떨어진 것 수용과에는 연접 인입선은 옆집에서 옆집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옆집에서 전부선대가 이렇게 있어. 이런 걸 가공 인입선. 이렇게 오는 게 연질일선. 연질일선은 저압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압일 때 굵기 5mm 맞고요. 유연필 3.5 맞고요. 케이블도 횡단보도 3.5m 맞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보도체 공통 접지공사의 상도 단면이 16스퀘어 이하일 때, 16스퀘어 이하 얘기하는 거죠? 그때 보도체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왔을 때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상도체와 같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16스퀘어 이하는 16을 한다 그랬죠? 16스퀘어 이하는 상도체와 같은 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만약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6스퀘어 이하다라고 돼 있으면 요건 얼마? 16을 한다. 근데 만약에 16을 넘고 35스퀘어다 그러면 상도체와 동일하게 되고 35를 초과한다 그러면 상도체의 2분의 1 값을 똑같이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6스퀘어 이하니까 16을 쓰는 거 맞죠. 그래서 16스퀘어 상도체가 16스퀘어인 경우 보도체 적합한 것은 재질이 같은 경우만 보통 시험에 나오니까요. 16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네요.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16스퀘어 이하는 상도체와 동일. 그 다음에 16을 넘고 35스퀘어 이하다.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요게 16스퀘어 이렇게 되겠네요. 16스퀘어 이하니까 상도체와 동일한 거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유 유출 방지 설비는 전압이 얼마? 100kV 이하. 요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전기섭이 기술 기준에 있어요. 100kV 이하.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발전소, 변전소, 변압기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제 계측기는 뭐라 그랬죠? 전, 온. 그래서 우리 전집에 가면 전이 3개가 기본 나온다 그랬죠? 그냥 전 그냥 주세요라고 하면 뭐 모든 점 주세요 전 3개. 대패해서 나오니까 따뜻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온도계. 답은 이제 주파수계 한 개였고요. 자, 그다음에 3, 4호다라고 해요. 3, 4호. 3, 4호인데 1호사가 지나가면 타전력선이 지나가죠. 그럼 타전력선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랬죠? 안테나 타전력선일 때 60kV 이하. 이하일 때는 몇 메타? 2m. 기억나실 거예요. 60kV 이하는 2m고 만약에 30을 넘고 60kV 이하도 2m고 60을 넘으면 만약에 60을 초과한다 그러면 2m 플러스에다가 전압 얼마 큰 거 기준이죠? 34.5 빼기 6 곱하기 0.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m 플러스 34.5 빼기 6 곱하기예요. 곱하기인데 요거 항상 소수점이야 절상이죠? 절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5.48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애자 사용할 때 G점, 조영제 6m를 붙일 경우 G점. 원래 2m 아니면 6m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조영제가 있을 때 원래 2m고요. 조영제가 없으면 6m가 되는 거죠. 지금 6m가 없으니까 2m밖에 안 되고요. 가공 접지선. 원래 이게 말도 참, 원래 정확한 명칭은 가공 접지선이 아니에요. 원래 가공, 공동, 접지선 이거거든요. 이럴 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전부선 여기 옛날에 이제 6.6일 땐 중성선이 없잖아요. 그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변압기는 이제 어차피 접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접지선을 이렇게 공동으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경이 얼마? 200. 요거 200 총 거리가 400을 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200을 넘지 마라 이거 뜻입니다. 자, 안전율 나오죠? 우리 보통 2도 계산할 때 2도 T는 8T분의 WS의 곱해서 T가 이제 평장력이죠? 근데 만약에 인장 하중이 나오면 안전율을 나눠야 돼. 그 안전율을 따질 때 이제 보통 2도 할 때 따지는데 그때 뭐 보통 경동선이 2.2고 그 밖에 알루미늄이죠? 그게 2.5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ACSR 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지 나왔어요. 대지 나오면 무조건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300. 그 다음에 특수 장소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틀리다라고 나온 겁니다. 틀리다라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찍으셔야 돼요. 저도 잘 찍겠습니다. 특수장소에서 전설로 교량의 윤면에 시설할 경우는 보통 노면상 5m 맞고요. 보통 노면 나오면 5m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의 시설은 고압 전설로에는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가 20cm가 아니라 요거 30cm.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거 이제 저 뒤에 가면 꼬투리 딱 하나 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가감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고압 옥내배선에서 다음 중 공사 방법 중 아닌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고압 옥내배선은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리, 애제 공사. 단지 애제 공사 이 조건.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건조한 장소, 점개 장소에는 어떤 걸 쓴다? 애자 공사. 답은 이제 2번이고 되겠죠. 자, 14번. 1호사를 사용하는 시가지. 시가지예요. 시가지에는 지표상 몇 메타냐. 기억나시죠? 높이. 높이는
35kV 이하. 일 때는 18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나전선이고 요거는 이제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죠. 근데 만약에 35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요걸 기본으로 해서 12cm씩 올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1호 사니까 30을 넘었죠? 그러니까 초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전선이니까 10m가 되겠죠? 10m 플러스에다가 전압이 1호 사니까 15.4 빼기 3.5 곱하기 0.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11.44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드시 소수점 이하, 원래 이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수점 이하 절상을 먼저 하고 11로 한 다음에 곱해서 더해주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아무 말 없어 기초안전율 얼마죠? 2죠? 단지 이제 철탑 같은 경우는 얼마? 1.33을 더 적용한다 그랬고요. 지중간루라는 게 뭐냐? 지중간루가 이제 전력에서 암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수도관, 가스가 모두 다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설지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복합 케이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중 매설지선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지중 매설지선은 철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답은 이거네요. 4번. 등에 설치한다. 그래서 지중관료에는 제가 매설지선이라고 복합 케이블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거 뺀 나머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지선이 그냥 또 나왔네, 지선. 안전율 2.5가 되죠? 요거 세 가닥이고요. 높이는 지표상 도령될 때 얼마? 5m 맞죠? 보통 도령당 5m에 지선 5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압 인입선. 저압 가공 인입선 같은 경우, 고압이나 저압 인입선은 5m가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30이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8번. 다음 중 옥레벨에서 다음 중 틀린 거. 최소 2.5 스키아 이상 맞고요. MI 케이블은 옥레벨에서하고 몇 스키아가 동급이야? 그렇죠. 2스키아가 아니라 1스키아죠. 1스키아 이상과 동급 보고요. 그 다음에 0.KV나 코드 나오면 무조건 0.75 맞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얘랑 똑같아요. 진열장이 되면 똑같은데 제어해놓은 진열장 같은 건데 단지 이제 연동선 나오면 1.5 스키아. 그 다음에 KV나 코드 나오면 0.75 스키아.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앞에서 했던 건데 지중간로에서 매설기, 간로식이나 직매식 같죠? 하중이란 말이 없어요. 하중을 안 받는다. 아무 말이 없으면 0.6m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얘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하중을 받는다고 하면 1m. 지금 하중 받는단 말이 없죠? 그래서 0.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다. 다음 중 적합한 거 맞는 거 골라라. 그래서 난연성 케이블 이런 기준 딱 필요 없고요. 안전율은 1.5예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안에는 케이블 트레이는 뭐예요? 전선을 깔아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변압기 2차 측에서.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에서는 전선 접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케이블 원래 접속하려면 접속하는 게 따로 별도로 있고요. 접속함이 따로 있고요. 이거 뭐 어째 접지 빠졌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예, 1번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는 잠깐만요. 3번에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는 전선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는 전선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다만 분기되는 곳이 있어요. 분기. 케이블 트레이 공사 분기되는 곳이 있어요. 각 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는 허용해야 됩니다. 거기는 허용되는 곳이 분기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접속을 해야 되는 곳은 부득이하게 분기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케이블 트레이에서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기되는 곳에는 허용한다. 여기서 이제 해설이 좀 빠진 부분 뒤에 있네요.
그래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아마 1번하고 3번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케이블 트레에서는 뭐 접선 접속하지 않는다. 난연성 케이블 혼동한데 단 케이블 트레 전선 접속을 허용하지 않지만 분기되는 곳에서는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분기되는 곳에는 이제 접속함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풀어왔고요. 17년 다 풀어왔습니다. 이제 18년, 19년, 20년은 이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칠판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단지 21년부터는 또 2021년 관연도는 또 전자칠판으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보면서 푸는 거. 특히 이제 설비는 덜한데 이제 회로라든가 자기약 이런 데서는 좀 이제 전자칠판을 좀 적극 활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서 합격에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7년도 설비 관연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